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익산시가 흰 쥐띠의 경자년을 야심차게 출발했습니다. 새해 시정 방향으로 명품 관광도시, 그리고 환경 친화도시, 유라시아 거점역 육성 등을 내걸었습니다. 정헌율 시장과 함께 올해 시정 계획과 지난해 시정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정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경자년 흰 쥐띠해라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익산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예. 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서 익산시가 많은 현안들을 해결하는 아주 성과 있는 해였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익산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연초에 기획했었던 모든 일들이 뜻대로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익산시는 새해 경자년 사자성어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동심말리라는 그 사자성어를 발표를 하셨는데, 이 뜻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희망찬 미래로 같이 나가자. 네. 이런 뜻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연말에 이제 많은 좋은 성과를 올렸었는데, 그때는 정말 오랜만에 모든 정치권, 또 시민사회, 또 의회, 언론 할 거 없이 우리 시민들이 똘똘 이렇게 뭉치니까 좋은 성과가 나오더라. 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이 힘을 몰아서, 여세를 몰아서 작년도에 이뤘던 성과를 꽃피울 수 있도록 해나가자, 그런 뜻에서 동심말리의 사자성어를 연초에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 뜻은 마음을 한 가지로 뭉치면 아무리 먼 길도 갈 수 있다. 이런 뜻 같습니다. 네. 익산시가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결실들을 맺었다, 이렇게 지금 스스로 자평도 하고, 또 여러 시민들의 평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시민들의 현안과 수건 사업이 상당 부분 해결이 됐다, 아마 이런 평가가 있어요. 어떤 사업들이 해결이 됐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묵은 현안 사업들이 이제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50년이 다 된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청사, 그동안에 장소를 정하지 못하고 표류했었는데, 이제는 장소를 확정 짓고 본격적으로 설계 공모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예정대로 내년 초에는 첫 삽을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원광대 시외버스 정류장 문제가 지금 15년 넘게 해결이 안 되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전격적으로 이해관계자들 합의를 해서 또 정류장을 열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비교적 간단한 사업이고 예산도 안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그렇게 터득거렸는데, 이해관계 간의 어떤 갈등 해결의 어떤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묵은 숙제가 하나 있었는데,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금년도 이제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이 다 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도시가 난개발이 돼서 더 이상 계획적인 도시관리가 어려워지는데, 저희 익산시는 선제적으로 잘 대처를 해서 민자공원 개발을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가 민자공원 개발을 통해서 실제 시 예산을 한 4,200억 원 정도 절감하면서도 도시 내 명품 숲을 저희들이 가지게 되는 이런 좋은 기회를 또 만들었었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민간이 공원을 건설하지 않으면은 4,200억 원 정도를 시가 사서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공원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데 이제 민간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절약이 됐다. 그게 아닙니까? 토지 매입비가 한 2,700억 원 정도, 그리고 공원 조성비가 한 1,500억 원 정도 드는데, 그것을 민자를 유치해서 전부 해결을 했다. 그런데 의미가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 작년에는 우리 문화관광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이 우리 금마의 쌍릉, 그 중에 이제 대왕릉이
무학능으로 이제 그 확인이 됐습니다. 문화재청장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익산에 천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동안에 설왕설래 했었는데 그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 이제 왕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왕의 묘가 익산에 있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제 부인할 수 없게 됐고 그거에 탄력을 받아서 얼마 전에 또 국립익산박물관이 개관이 됐습니다. 아마 그 가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은 우리 익산시가 참 이런 도시였던가 이렇게 대단한 도시였던가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그런 환상적인 순간이었었는데 이런 것이 작년에 참 이런 큰 성과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또 작년에 또 얘기를 할 만한 것이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방채를 전액 상환을 한 것도 또 얘기가 좀 들만한 것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지방채가 1,600억 원 정도 있었어요. 1,600억 정도 있었는데 본래 당초의 상환 계획보다도 7년을 앞당겨서 작년 10월에 전액 상환을 했습니다. 부수적으로 저희들 또 이자 부담도 많이 절감하게 됐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빚이 없으니까 맘 놓고 시민들 복지를 위해서 문화생활을 또 그 문화생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그 점이 저는 너무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장님의 뜻을 아주 잘 펼칠 수 있는 그런 재정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기초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더. 또 이제 더불어서 이제 국가예산,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사상 최대액을 확보를 했다. 이 국가예산의 그 확보액을 보게 되면 다른 시군이나 자치단체를 보게 되면은 국가 사업이랄지 이런 걸 갖다가 다 불려서 다 합해서 얘기를 하는데 익산은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그런 그 부풀린 사업 없이 자체 사업 중심으로 해서 또 그런 또 좋은 평가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예산 사업 확보 얼마나 했고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양적으로도 저희들이 이제 많은 예산을 확보했지만은 그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어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양적으로 생각하면은 작년보다도 한 280억이 늘어난 그 7,152억 원인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규 사업이 42개 사업이 있었다. 신규 사업을 하나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42개 사업 중에는 하나같이 이렇게 대형 사업들, 우리 수건 사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총 사업비를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조 원이 넘었습니다. 1조 502억 원이 나왔어요. 그 정도로 올해 저희가 이제 그 1조 원을 벌어놨기 때문에 올해는 첫 해년도니까 969억 원만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내년부터 이제 본 사업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계속 고구마죽이 딸려오듯이 계속 딸려옵니다. 그러면은 1조 원이 올 때까지는 저절로 이제 오게 되는 그런 물꼬를 올해 텄는데 저는 이제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그 확보를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지역 정치권하고 지역 사회가 똘똘 뭉치니까 이렇게 좀 안 되는 일이 없구나. 이렇게 큰 일을 이뤄냈구나. 사실은 제가 거기에 이제 의미를 두고 이제 동신말리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사자성어를 선정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무엇보다도 이제 그 이춘석 의원님 이제 기재위원장으로서 애쓰셨고 또 조배수 의원님 삽불하실 그 원내총무로 참여해서 마지막 마무리 잘해주셨고 또 그 외에 또 국회 예산 전문가인 김수홍 예산정책 전 차장님 그분이 또 뒤에서 마크에서 자기 인맥 다통을 하셨고 또 무엇보다도 한병도 전 정무수석님이 자기 청와대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인맥들 총 동원해서 뒤에서 계속 마크에서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분들이 대표적이지만 그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역할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니까 정말 이런 성과가 나오더라. 전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힘을 합하면 정말 희망이 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거나 큰일이 눈앞에 있을 때는 당파를 초월해서 그야말로 지역만 보고 시민만 보고 같이 손잡고 나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모범 사례,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그 성공 사례로 이제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을 개척하기가 어렵지. 일단 개척해 놓으면 그 길을 따라가는 거니까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그렇게 드리라고 희망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국가예산 사업 확보를 좀 그 신규 사업 중심으로 해서 유망한 신규 사업 중심으로 해서 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할 만한
이 국가 예산 사업 예.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그 우리 전라북도가 작년에 비해서 실적을 많이 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성과를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각 시군에서 너무나 욕심을 과하게 하다 보니까 부풀리기 이제 발표를 네. 했다 해서 뭐 언론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이제 취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좀 그 혼란의 소지가 있어서 네. 제가 오늘 그 도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이제 7,152억 원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중요하다고 한 것이 이 중에는 우리 익산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타 기관에 집행하는 사업이 있고 네. 우리 시가 직접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타기관 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은 뭐 국토관리청이나 익산환경청이나 네. 이제 이런 13개 기관이 있어요. 네. 거기서 하는 건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국비 사업이라 하면은 시가 국비를 받아서 직접 사업하는 이 사업이 사실 진짜 국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이제 자치단체들이 타기관 사업들 이것을 많이 이제 포함을 이제 시키기도 했고 뭐 제가 인접 자치단체들 일일이 거론은 않겠습니다만은 내용을 보시면은 저희 익산이 총 7,152억 중에서 시가 직접 국비 받아 집행하는 사업이 이렇게 풍부하게 많다. 그래서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가장 실속 있는 사업을 많이 확보한 것이 익산시라는 것이 중앙에서 지금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 이 국가 예산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뭐 유명한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데 좀 몇 가지만 좀 주목할 만한 이런 사업들을 예. 시민여러분께서도 좀 주목해서 좀 봐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소개를 해주십시오. 예, 특히 우리가 이제 인구를 유입하려면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은 행정기관 네. 유치하는 것이 효과가 사실은 더 좋습니다. 이번에 그런 행정기관을 5개 또 하나 추가하면 6개 정도 저희들이 유치를 했어요. 사실 1년에 하나 유치하고도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그중에 대표된 것이 산업안전 체험교육장이라고 해서 각 시도별로 1개 도에 1개 안전체험관이 다 운영이 되어 왔는데 그동안에 우리 전라북도고 강원도만 이것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우리가 늦게 출발하는 대신에 우리는 최첨단 시설을 해서 300억 규모로 제대로 하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가져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타 지역에서도 전부 다 이제 우리 익산으로 교육을 받으러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좋은 사업을 유치를 했고요. 또 하나는 세계유산 그 세계 탐방 거점 센터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세계유산이 지금 미륵사지하고 그 백제 왕궁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기본 인프라는 되었는데 거리가 한 4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로 묶어서 탐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탐방 거점 센터를 만들어서 한 중간 정도에 그것을 사전에 VR, AR 또 체험관 뭐 전망대 이런 거 다 해서 사전에 볼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사전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서 순환형 마차나 이동 수단을 네. 통해서 거기에서 그 왕궁도 가고 미륵사회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탐방 거점 센터를 이번에 한 300억짜리 사업입니다. 이것도 큰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건 이제 마지막 공모 절차는 남았습니다만은 네. 동물의약품 효능 안정성 센터라고 해서 네. 우리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 생긴 거 아시죠? 네. 근데 그 뒤로 인력 장비가 들어오지 않아서 거의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동물의약품 효능 안전성 센터를 만듭니다. 검인증 센터인데 이걸 만들면은 동물 제약회사들이 검인증 받기 위해서 다 익산으로 이사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동물의약품 그 분야를 활성화시키면서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의 역할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 사업도 그 300억 말하자면 이제 사업입니다. 동물의약품 안전성 지원센터라고 하면은 조류독감이랄지 구제역이랄지 요즘 또 상당히 화제거리가 됐던 브루셀라도 하나이고요. 또 뭐 돼지 열병 이런 것을 그 진료하고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약품을 만들 때 여기서 반드시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역전 시策중에 하나가 이제 관광산업을 명품 관광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무항해 도시를 재현하겠다 이것을 하나의 큰 핵심 사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무왕 도시 재현을 기반으로 한 역사 기반 그 관광 도시 예. 어떻게 만들 생각입니까? 무왕이 그 쌍릉이 이제 무왕릉으로 네. 대왕릉이 무왕릉으로 확인 되면서 더 이상 이제 논란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는데 우리 익산에는 자 무왕이 탄생을 했죠. 성장을 했죠. 여기 통치를 했죠. 그래갖고 돌아가시고 여기 묻히셨죠. 네. 그 완전 이제 무왕 도시라는 것이 그 익산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스토리를 저희들이 만들면은 관광을 띄우기에는 충분한 소재가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무왕의 도시로 무왕의 도시 원년이라 생각을 하고 모든 익산을 무왕의 도시를 저희들이 지금 채색을 지금 할 네.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국립익산박물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왕에 관한 스토리들입니다. 그게 네. 우리는 지금 무왕에 관한 유적이 많이 나오고 무왕에 관한 학설들이 많지만은 정말 설마 그동안에 그랬거든요. 막상 가서 눈으로 보니까 우리 익산에서 다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 유물들이. 아, 이 말이 맞구나. 우리가 정말 백제 왕도의 시민이었구나 하는 것을 가시는 분마다 다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 에너지를 잘 활용을 하면은 인자 드대는 우리 익산도 관광이 뜰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 테마를 그쪽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무왕의 도시 재현 이것을 이제 핵심 테마로 이렇게 잡을 가지고 관광 도시의 어떤 그 스토리를 네. 엮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그 지난 10일이었죠. 예. 국립익산박물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예. 이 개관을 한 그 즈음에 그 주말에 이 박물관을 방문한 그 시민만 해도 관광객들이 한 4만여 명이 예. 됐다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성황을 이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활용한 관광 계획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 주말인데 토요일도 가고 일요일도 가고 재밌어가지고 매일 갔어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구경하러 갔는데 차를 받칠 데가 없을 정도로 임시 주차장까지 꽉 차가지고 도로까지 다 메꿔질 정도로 이렇게 많은 인파가 익산에 찾아왔는데 사실은 익산 관광 사상이 저는 최초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익산 관광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다. 네. 무왕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날 제가 오신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어디서 오셨냐? 서울서 왔다는 거 한 두어 번 물어봤는데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알고 왔냐? 이게 두 분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텔레비 뉴스 보고 왔다. 네. 그러니까 텔레비 뉴스에 잠깐 지나치는 것도 그냥 스치지 않고 거기에 자기 울림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을 하면은 정말 이제 익산이 뭔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익산의 박물관 투어를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할 겁니다. 네. 먼저 시민들이 먼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홍보위원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익산에 사실은 그 박물관이 10개입니다. 네. 10개라는 걸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깜짝 놀래요. 박물관 10개라는 것은. 우리 익산이 박물관 도시거든요, 사실은. 그만큼 이제 문화적 수준이 높은 도시였는데 그동안은 이제 그 시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계기로 이제 박물관 투어를 한번 시작해서 익산이라는 도시의 가치를 다시 한번 알게 만들어서 저는 전 시민들이 이렇게 박물관 다 다닐 때까지 우리 투어를 하자고 그랬어요. 지금 국립익산박물관을 뭐 조금 소개를 드리면은 거기에 그 미륵사지하고 왕궁에서 출토된 유물이 한 3만여 점 나왔어요. 3만여 점이요? 3만여 점이 나왔는데 네. 그 중에 3,000점만 골라가지고 전시를 한 겁니다. 네. 전시를 한 건데 처음에는 그 이제 미륵사지하고 거기에 백제 왕릉하고 그 위에 이제 우리 익산의 고대 유물들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제일 저는 그 감동이 깊었던 것이 104년 만에 돌아온 그 백제 무왕의 관. 네. 근데 그것을 전주박물관이나 국립박물관, 부여박물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번에 이제 104년 만에 우리 익산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제대로 집 찾아서 왔네요. 네. 이게 그것이 너무나 감동스러웠고, 그 다음에 그 왕궁리 5층 석탑에서 사례장음이 나왔어요. 거기도 지금 국보 123으로 지정이 될 정도로 바로 국보로 지정될 정도로 역사적인 의미가 큰 사례장음이 나왔고, 거기에 또
기록이 금속 활자로 기록이 상세히 되어 있어요. 그 기록까지 전부 다 전시를 해놨는데 그것이 55년 만에 또 우리 익산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우리 익산이 참 이런 유물을 간직할 정도로 이런 보물을 품을 정도로 이렇게 참 좋은 복받은 도시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익산 시민이라면은 꼭 와서 보셔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 익산 시민들은 좀 자거는 그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갈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볼 것이 없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런 그런 분들 좀 제발 좀 보시고 가서 어디 가서 자랑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좀 당당하게 자기 영역에서 사회활동할 수 있도록 저는 그 자부심을 심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뭐 시민들이 이제 박물관 투어를 네. 모두 다 해서 시민이 익산 관광의 어떤 그 앞장을 예. 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 2년 전부터였죠. 익산역을 유라시아 철도의 어떤 시발역 예. 또는 거점역으로 만들자 뭐 이런 사업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예. 통과가 돼서 공포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그동안 뭐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게 실현 가능할까? 지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체가 안 보이고 과연 유라시아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그 의문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뭐 조례도 통과가 되고 그랬으니까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어떤 것들을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계획 갖고 있습니까? 그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익산 시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한 1년 반쯤 됐나요? 그 국토부에서 용역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유라시아 출발역 네. 그 지점을 그 이렇게 선정을 하면서 그 중에 후보지 중에 하나로 익산역을 집어넣었어요. 네. 우리 익산 시민들이 그걸 보고 반가워가지고 시민 단체나 개인 시민들이 엄청 그 이제 열광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열기가 이게 떠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말씀하셨듯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게 정말 될 가능성이 있는 거냐? 에? 근데 이제 저는 정말 중요한 거라 생각해요. 이 시점에서 우리 이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 지도자나 또 우리 시민들이 이 시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은 후손들한테 두고두고 이것은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 지금 대륙 철도길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하더라도 철도만은 예외를 해달라고 계속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륙 철도길이 열릴 가능성이 많은 것이 지나갈 때마다 통행세를 받기 때문에 그것만큼 위화버리가 준 것이 없어요. 네. 누구든지 그래서 조만간 대륙 철도길은 열릴 거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그동안 섬 아닌 섬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자체가 좀 실감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익산이 그동안에 지금 저희들이 쭉 철도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계속 토론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익산같이 유명한 지역이 없어요. 금년도에 수립되는 국가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5개년 계획입니다. 네. 여기에 반영이 돼야 다음에 출발역 공모로 선정할 때 저희 경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조차 들어가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저희들이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그 미륵사지 세계유산에 등재를 할 때 그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가 2006년도인가 됐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백제권 하면은 부여공주만 생각했지 익산은 끼워주들 않았어요. 불과 10몇 년 전 얘기인데 그랬는데 그 당시에 우리 지역의 선구자들 몇 분께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잠정 목록에 등재를 해버렸어요.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2014년도인가요? 그 본등재를 하려고 보니까 잠정 목록에 등재가 되지 않은 것은 본등재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부여 공주에서 오히려 이제 우리한테 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같이 묶어서 가자.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그쪽을 끌고 간 셈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잠정 목록에 등록을 안 했다면은 우리가 오늘날 세계유산에 명함 내밀 수 있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이번에 국립박물관도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고 거기에 사례자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힘받아서 된 거거든요. 그것이 그때 안 됐으면 지금 국립박물관이 됐겠냐는 것이죠. 그 판단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4차
5개년 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못 해버리면은 다음에 기회가 왔어도 우리는 이제 경쟁에 끼지도 못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사전 대비 용역을 하고 국가도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용역 대비 우리도 익산시도 용역을 이제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시 철도 포럼에 철도 정책 포럼에 대한민국에 가장 내용을 하는 전문가들이 전부 다 지금 거기 들어와 있어요. 그분들이 국가 계획도 세우고 우리 용역도 그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잘 대응을 하면은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라시아 출발 대륙철도 출발력 선정을 할 때 우리도 당당히 나설 수가 있다. 우선 시급한 것이 이제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가 아주 중요한 올해입니다.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심 클러스터, 이제 국가심 클러스터가 이제 다시 또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기업 유치에 이제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업 유치의 어떤 속도가 더디다, 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건들이, 기업 유치 여건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들만한 것들이 이제 이 기업들한테 지원을 하는, 여러 가지 지원하는 지원센터가 이제 더 늘어나서 11개도 이제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떤 기관들이 유치가 돼서 지원을 하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기업 유치 속도가 좀 더디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약간 소강 사태에 빠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제가 2016년도에 익산 시장에 취임했을 때는 분양률이 10%가 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불과 3년 반 사이에 50%가 넘었습니다. 엄청난 속도를 냈는데, 근데 작년에 좀 후반기에 사실은 그 조금 소강 상태에 빠져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듣는데, 제가 볼 때는 기록적으로 지금 많은 그 기업 유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번에 더 저희들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이 조세 제한 특례법을 해가지고 이춘석 의원님 발의를 하셨는데요. 그 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는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게 돼 있다. 내용이 뭔 거니? 앞으로 5년 동안 식품 클러스터에 들어오는 기업체는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그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우리 시에서 추가로 이번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익산 시내에서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접근성도 안 좋고 주변에 주거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주거비하고 교통수당을 금년 1월부터 모든 종업원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이왕에 지금 들어와서 그 영업활동하고 있는 종업원까지 포함을 해서 모든 종업원들한테 교통수당하고 주거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좀 편의시설이 조금 늦어서 많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편의시설을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듭니다. 한 80억 정도 지금 그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주가는 복합 문화센터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뭐 이제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설 수 있게 이렇게 되면은 우선 급한 것은 저는 해결이 된다 생각을 하고. 조세 제한 특례법, 앞으로 유치되는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법인세 감면된다는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좀 이야기했듯이 그 거주비나 교통수당도 기존 업체들한테 해당이 되고, 또 조세 그 특례 제한법, 조세 제한 특례법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입법 사례가 거의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이번에는 아주 이제 큰 성과를 이제 얻어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7개 기업 지원 시설이 있었는데 이제 4개가 더 들어서 11개가 됐잖아요. 식품 클러스터가 다른 산업단지하고 차별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들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냥 자본만 가지고 와서 거기서 영업활동만 하면 나머지는 다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기업들이 다 올 수밖에 없게 만든 구조거든요. 그 과거에 7개 위에도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간 것이 거기에 지금 그 농식물, 그 원료, 농산물, 그 중개 공급 비축센터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원료 농산물 공급받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생산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안정적으로 그것을 원료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기능성 식품 제형센터라 해가지고 네. 그 제형이라는 것은 그 식품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액상으로 할 것인지 고체로 할 것인지 뭐 원형으로 할 것인지 네모로 할 것인지 그런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그걸 지원하는 그 센터가 들어섰고 그다음에 청년 식품 창업 허브 센터라 해서 이제 네. 그 기존의 시설을 이용해서 청년들이 식품 창업을 할 수 있게 거기서 이제 모든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청년들이 자본 없는 청년들이 그냥 몸만 와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종합 센터가 구축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1인 가구 늘어나면서 가정 편의식이 굉장히 일반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해 준다는 게 가정 편의식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별도의 지원 센터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11개 지원 센터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이제 갖춰졌다. 뭐 감면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원 센터가 다양하게 완비됐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오기만 하면 된다. 이제 실제로 어떻습니까? 기업들의 반응이? 지금 인제 법이 시행이 돼서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음료 그 삼강 FMC라고 이제 음료회사가 아마 그 조세 감면 이런 것들 때문에 익산으로 둔기를 이제 들을 결정했던 걸 저희 추정을 해요. 네. 또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그런 것들은 큰 회사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견 기업들도 많이 식품 기업적으로 중견 기업들도 많이 올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 중견 기업 대기업이 별로 없었어요. 그 네. 하림이 어떻게 보면은 그 주도할 정도로 하림보다 큰 기업은 없었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CJ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아직 입주를 못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풀무원이나 뭐 그 다른 것들은 많이 이제 유사하는 식품기업들 와 있는데 그런 대기업들이 좀 아직까지 빠져 있어서 좀 많이 저희들이 아쉬워했는데 이제 이 법이 되면은 그런 대기업들도 익산에 관심을 가질 만한 요인이 충분히 된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희망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 또 환경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익산으로서는 좀 달갑지 않은 그런 문제인 것만은 틀림없고 반드시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장전마을하고 낭산 폐석산 폐기물 처리 문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단초는 제공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된 데는 굉장히 터덕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 방향을 찾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 익산시의 가장 아픈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그 성장에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마 환경에는 좀 소홀히 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이제 오늘날 저희들이 대가를 받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장전마을 사태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우리 희생되신 그 주민 여러분들 참 마음 깊이 정말 사죄를 들으면서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미 원인은 이제 국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논란은 이제 끝난 것이고 어떻게 하면은 그 원상복구를 해서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드리고 또 경제적인 손해도 보상해 드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저희도 발표했습니다만 이제 그 전라북도 송하전 지사님하고 익산시하고 같이 해서 일단 1차 급한 보상 대책은 전부 다 발표를 했어요. 네. 했는데 이제 가장 민감하고 핵심적인 것이 개인적인 피해 보상하는 부분. 네. 근데 그 부분은 어쨌든 결국 이제 법원의 판단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법원의 판단을 받더라도 좀 수월하게 결정을 시켜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것을 좀 저희들이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동안 이제 오염됐던 부분 전부 다 원상복구 시키고 피해 났던 거 예를 들어 농작물이랄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매수해서 매입해서 보상해 드리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아프신 분들 진료해서 치료 하는 거 이런 체제들 그다음에 또 이제 복지설이나 해서 또 마을에 거기에 대한 그 복지 사업 거기에 따른 복지 사업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계획이 되고 있고 현재 금강농산 그 자리, 네. 그 자리는 그대로 두면은 또 다른 기업이 사서 영업을 하면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우선 이제 시에서 이제 매입을 해놨습니다. 네. 이제 다른 뭐 유사 기업은 들어올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문제가 지금 큰 고민거리인데, 저희들은 이제 시민 의견도 충분히 이제 수렴을 하고, 또 전문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합니다. 네. 전문 용역을 발주를 하고 해서, 안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환경부가 자기들이 정부에서도 국비 지원을 참여하겠다. 그렇게 이제 그 하부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용역한다고 또 시간 끌어버리면은 또 1, 2년 금방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용역 전이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될 수 있게 그 안에 저희들이 안을 도출해서 정부하고 이제 합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또 좀 도와줘야 될 것이 그 안에 또 폐기물이 많이 묻혀 있습니다. 네. 그 폐기물 우선 뭐 드러나는 것들은 저희 시 예산으로 다 이제 저희들이 좀 제거를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밑에까지 깔려 있는 거 다 드러내는 것이 저희가 얼추 잡아 보니까 한 70억 든다고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은 정부 지금 지원을 받아서 이제 저희들이 그 처리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금 환경에 오염되거나 피해 있던 것들은 전부 다 원상복구 이제 시키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낭산 그 폐석선 낭산 그 해동환경 문제, 네. 그것이 이제 제2 장전마을이 될 가능성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143만 톤 지정 폐기물이 지금 묻혀 있거든요. 네. 저희들이 이적 처리를 해야 될 것이, 작년부터 이적 처리를 해왔는데 작년에 1년 내내 한 것이 10,000톤도 안 돼, 3,000톤도 못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그것을 갖다가 버릴 데가 없어요. 우리가 그 트럭에다 싣고 포항까지도 가고 저 막 경상도까지 찾아가고 막 그럴 정도로 한 트럭 싣고 갈 정도 그랬는데도 타 지역 것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뭐 가깝게는 군산에서도 갔다가 저희들이 퇴짜 맞은 적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어려움이 그거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행히 관련 협회에서 자기들이 그러면은 버릴 대로 확보해 주겠다. 네. 이렇게 약속을 해서 국가 예산이 지금 68억, 우리 시역에서 136억이 이적처리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이 136억이면은 한 8만 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정도로 그 뭐 그대로 그 집행만 두면은 상당히 이제 속도가 날 거로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그래요. 그날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 우리가 예산을 아무리 확보해도 이게 지금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집행하기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지역 내에 아예 지정 폐기물 매립장 허가를 받아서 지역 내에다 그 매립하면은, 그러면은 누가 방해 안 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그 문제는 이제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이제 공론화가 돼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 문제를 그날도 그 문제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네.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주민들 생각 어떤 건지. 이게 그날 민간 대책위원들이 위원들까지 뭐 우리까지는 일단은 이해하겠다.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앞으로 이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시간이 뭐 더디 걸리더라도 타적으로 반출하자 하면은 뭐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보니까 지금 하는 속도로 하면은 정황적으로 집행돼도 10년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지금까지 실적으로 보면은 100년이 넘어도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그 문제는 결국 우리 같이 깊이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다른 자치단체와 그 이해관계가 걸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어떤 그 협조를 구하기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난망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국가 정부가 나서서 관련 법도 정비를 하고 그 대안도 좀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익산시가 처음에 뭐 말씀을 하셨지만 올 7월입니까? 이제 민간 공원 개발을 이제 민간업자들이 대신 공원을 개발을 한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뭐 상당수가 이제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끝나고 일부는 뭐 바로 착공을 해도 괜찮을 그런 절차는 이제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간 공원의 개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익산이 그동안에 그 도시공원을 19개를 지정해놨는데 하나도 개발을 못했어요. 예산 문제 때문에. 네. 우리 먹고 사는 산업 문제도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데 공원 만들 데까지 예산을 아마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19개를 하나도 손을 못 댄 상태에서 이제 금년 7월 1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금년 7월 1일 이후에 그대로 둬버리면은 이렇게 전부 다 거기다 집도 짓고 뭣도 짓고 이제 난개발돼 버리면 익산은 영원히 공원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다가 재작년에 2017년도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장기미 집행 제도를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민자 개발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전국적으로 민자 개발을 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건 시간적으로 준비가 늦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77개, 77개 민자공원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5개가 이제 우리 익산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순조롭게 이제 잘 이제 되고 있고 19개 중에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5개는 민자공원 네. 개발하고 그다음에 6개는 저희들 시에서 전부 다 매입을 해가지고 시 예산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공원이기 때문에 네. 큰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신흥공원이나 함열공원, 배산공원, 춘포공원 뭐 이런데 6군데는 직접 사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개발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8개 공원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손댈 수가 없어서 도시계획적 관리라고 그러는데 저희 전문 용어는 도시계획을 좀 강화시켜가지고 행위제한을 강화시켜서 그렇죠. 행위제한을 강화시켜서 난개발을 못하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19개를 저희들이 나눠서 지금 정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5개 공원에 대해서는 이제 민자를 예. 투입을 해서 개발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주민들이 얼마큼 동의를 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뭐 반대를 하고 있고 예. 모처럼 풀어졌는데 다시 또 공원으로 가느냐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이제 오해가 좀 있으신데 풀어주면은 완전히 풀어지는 걸 많은 분들 오해를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국토 방침이나 정부 법령을 보면은 현재보다도 한 단계만 낮춰주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또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지금 풀어진다 하더라도 자유롭게 건축에게는 바로는 못 옵니다. 못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민들은 아쉽죠. 이제 그동안에 제안을 많이 받아서 이제 좀 제대로 역할을 할까 싶으니까 또 이제 민자 개발 한다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보상가 문제더라고요. 네. 지금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지역 중에 보상가가 굉장히 높게 보상되는 시가보다 높게 보상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또 서로 또 먼저 자기 땅부터 보상해달라고 지금 줄 서 있고, 네. 또 보상가가 좀 낮게 책정된 데는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뭐 취단 억울한 점이 없도록 보살펴가면서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뭐 시민의 어떤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주민들의 어떤 수용성 이런 걸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난해 시정 그리고 올해 펼칠 여러 가지 시정 계획 사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시민들에게 좀 올해 시정, 앞으로 시정을 이렇게 하겠다 다짐하는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 익산시는 많은 사업에 초석을 깔을 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해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의 더 많은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도에 사자성어를 동심만리로 저희들 선정을 했습니다. 동심만리의 마음으로 금년에도 꾸준히 저희를 지도 편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하시는 일 잘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원율 시장께서 올해 핵심 사업들을 밝히면서 시정 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올해 말에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과연 올해 시정이 어떻게 펼쳐지는 것인가 한번 점수를 매겨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헌율 익산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